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검찰이 요새 많이 읽는 책, 검사들이 스캇 팩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2,800명 검사들이 충격을 먹고, 야, 얘들이 도대체 어떤 애들이야? 이 심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이야?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저 책들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 책이요, 인간의 악, 이블이 어떠한 심리적 구조에서 나오는가를 밝힌 아주 세계적 명저입니다. 저 책이. 두꺼워요. 한 700페이지 될 거예요. 이거 이제 검찰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집단 악, 그룹 이블의 대표 선수냐?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심리적 충격을 먹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저 책에 의하면 이 집단 악을 설명하거든요. 이 집단 악의 근원이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이 나르시시즘 뭐냐? 우리가 절대적 정의이며 선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캇 팩은요, 어떤 의미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그 변주를 한 겁니다. 이 1880년대, 1870년대 니체가 뭐라 그랬냐? 현대에서 가장 그 살벌한 악은 바로 우덜식 정의감. 내가 공이다. 성경 말로는. 성경에서는 죄송합니다. 원래 공의로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한테는 공의가 안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기본 베이스가 제 용어로는 침팬지 아니에요. 600만 년 전에 침팬지랑 갈라진. 저는 진화론을 좀 생각하는 놈이니까. 그럼 공의로운 거는 인간 자체 내버려둬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성경 얘기로 빌자면 다시 죄송합니다. 진화론 같다 성경 같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놈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비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공의로다, 내가 절대적 정의이며 선의로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 웃기는 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태를 두고 이제 현대 문명에서 이러한 황당한 짓을 부르는 용어가 19세기 중반에야 만들어졌어요. 이게 self righteousness라 그럽니다. 스스로 공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들. 스스로 공의로움. 셀프 공의.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뭐 위선 아니에요. 위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셀프 공의 확신이에요. 셀프 공의 확신 상태라고요. 공의 확신 망상 상태라고요. 셀프 공의 망상 상태. 그게 셀프 라이처스네스예요. 이 단어에 righteous하다. 독일어로 게레이티카이트라는 거는 성경 용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영어랑 이런 이 유럽 언어를 하다 보면 지중해를 모르면 어떤 거는 그리스 헬레니즘에서 왔고 어떤 거는 그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스스로 공의롭다고 생각하면 웃기는 짓인가? 이거는 성경 컨셉이라고요. 저 단어 자체가 성경 컨셉 단어예요. 니체가 저 셀프 라이처스네스, 나야말로 정의롭고 선한 존재로다 라는 그러한 일종의 나르시시즘, 그것이야말로 현대 문명의 가장 극악한 악덕이다, 죄다라고 불렀었어요, 니체가. 왜 그러냐면 저 단어 자체가 니체 그 시대에 나온 단어예요. 그전엔 이걸 부를 말이 없어서 그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저걸 프라이드, 교만이라고 불렀고요. 셰익스피어는 저거를 신성한 척 꼴값 떠는, 그래서 생티머니어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00년 전 가면 저게 바리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페러지. 똑같은 얘기예요. 바리새가 왜 바리새예요? 우리야말로 신앙인이며 우리야말로 정의와 선을 달통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기 저 예수라는 이상한 놈이 스스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우리 바리새들이, 우리 고귀한 율법학자들이 얘기해온 일체 신앙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발칙한 짓을 저지른다. 오케이, 저놈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
그게 이제 self righteousness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저 단어 self righteous,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적 정의이며 선이다라고 셀프 공의 망상 상태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게 불과 한 150년밖에 안 돼요. 그럼 저거에 반대되는 단어는 뭐냐? 진실 존중입니다. 진실 존중이에요. 저건 영어로는 intellectual integrity, 머리의 정직성이라고 불러요. 뭐냐? 자기의 인연, 자기의 선후배, 혈연, 뭐 학연, 그 다음에 이해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면, 이런 거, 자기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실이라는 게 불편하고 어떨 땐 치명적으로 손해를 일으킨다고요. 그때 고민에 빠지죠. 내가 진실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거냐,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거짓의 편에 설 거냐. 그때 내가 나의 손해, 혹은 나의 혈연, 나의 입장, 이해관계를 떠나서라도 나는 진실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 구실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진실 존중 마인드라고요. 그래서 진실 존중과 우덜식 정의감, 이것이 선과 악이다라고 규정한 게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스캇 팩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우덜식 정의감이 이게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다. 이 나르시시즘은 사이코패스랑은 다르다. 그래서 조국 저거 사이코패스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쪽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전 권하고 싶어요. 사이코패스는요, 양심과 도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요. 나 도덕 없어, 나 양심 없어, 나 사람 죽이고, 나 사람 괴롭히고, 그게 내 즐거움인데 네가 왜 참견이야? 사이코패스는 누가 봐도 사이코패스야. 근데 우덜식 정의감으로 무장한 이것들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럴듯한 양심과 도덕을 떠들어. 그 양심과 도덕은 다 까고 나면 우리가 정이고 선이다예요. 근데 거기에다 겹겹이 포장을 하니까 뭐 근사한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통해서 떼거리를 지어서 움직여요. 사이코패스가 떼거리 안 짓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독고다이죠. 혼자 돌아다니죠. 얘들은 서로 간에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 알아보듯이. 쟤도 우덜식 정의감, 우리랑 똑같은 우덜이구나. 쟤는 우덜이 아니야. 쟤는 넘덜이야. 자기들끼리 알아본다고요. 쟤 평양방송 듣는 애네. 나도 평양방송 듣지. 쟤 운동권 아직 그 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애네. 저 백모같이 좀 이상하게 또라이같이 된 놈 아니네. 나도 그거 유지하고 있어. 그게 엮인다고 서로. 골 때리는 거예요, 저거. 쟤들. 그래서 이게 이 그룹 이블, 집단 악이 도대체 뭐야? 이 뿌리가 뭐야? 이건 우덜식 정의감의 공유입니다. 그리고 우덜식 정의감이라는 건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에요. 이 검찰들이 하도 희한해갖고 저걸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저걸. 스캇 팩의 거짓의 사람들을. 제가 그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우리 검사님들, 이거 공부하시는 거 백모의 니체 번역물. 짜라도 짜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사서 보십시오. 그러면 스캇 팩이 말하는 저 나르시시즘, 저것의 다른 이름이, 또 원래의 이름이 우덜식 정의감, 영어로 self righteousness. 다시 말해 self 공의 망상. 우리가 공의로운 존재로다 라는 그 망상. 그러니까 이게 태연하게 합리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범죄, 거짓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정이고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저기 선인데 여기 거추장거리는 게 거짓이지. 특이한 심리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일반 생활인들은 잘 겪지 못하는.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그리고 제가 약간 어떨 때 이렇게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게, 제가 그런 사람들과 저를 구별하는 무기가 냉소였거든요. 구역질이 나서 그걸 냉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배에 있어서 이제
태도가 좀 냉소적인 게 좀 드러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뭐 그 문팔육이건 조국이건 뭐건 간에 이렇게 몽땅 불거져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이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팔육과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상대로 싸우고 있냐? 변곡점을 통과한 현대문명. 이때까지 추락으로 꼬라박히는 것 같이 보였던 현대문명이 변곡점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트랙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이거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보수혁명이라 그럴 수 있고 자유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게 한 너댓 가지 이유가 이게 중첩이 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선 첫째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지난 50년대 중반 이후로 보수주의 정치 철학이 계속 심화되어 왔어요. 미국 같으면 러셀 커크 이래 쭉 심화되어 왔다. 러셀 커크가 1955년도인가가 그 사람 그 컨서버티브 마인드 보수주의자의 정신이라는 책을 냈죠. 영국은 이제 1970년대부터 로저 스크루턴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프랑스가 레이몽 아롱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게 1950년대 60년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PC 좌파의 해체 뭐 이런 리버럴 마탱이 간 썩은 리버럴 저는 고전 리버럴과 썩은 리버럴을 구별하는데 고전 리버럴은 한 200년 전 정신세계고요. 썩은 리버럴은 한 100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드로 윌슨 이후부터. 이 썩은 리버럴의 PC 좌파의 해체의 이 물결 속에서도 거기는 이제 워낙 유대 기독교 전통과 헬레니즘 전통이 있으니까 이걸 견디면서 수치 숨어 탔다고요. 오죽하면 제가 아주 미워하는 미국의 그 유대계 그 아주 악질적 그 공산주의 내지 좌파 지식인이 있습니다. 이거 영문학을 하거나 문학 비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 다 알아요. 리오넬 트릴링. 제가 왜 악질이라고 부르냐면 맞는 말을 깔고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악질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헝가리의 공산주의자 게오르그 루카치 저 악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맞는 말 깔고 부르거든. 맞는 말이 뭐냐? 현대 문명은 상품 사회 속에서 시장 속에서 한 사람을 원자로 만들어서 무도덕한 전제로 해체해낸다. 그걸 딱 깔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 심리를 가지고 번져서 나가서 이러한 무도덕한 개인으로 해체된 그런 존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은 이 시장 질서를 때려 엎는 프롤레타리아트 피바다 혁명에 복무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제 공산주의까지 뻑 연결하는 거예요. 출발점은 맞아요. 이게 악질들이에요. 아니 그 출발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머리가 있는 놈이 결론을 저기로 연결해 놓냐고. 이런 사람들 잘못 보면요. 어린 나이에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퍽 하고 나 빨갱이 해야지. 그래서 그 길 가요. 제가 그랬어요. 1977년도 여름에. 맞거든 출발점이. 맞아. 내가 느꼈던 그 문제야. 그러니까 그 결론을 퍽 잡는다고. 왜냐? 이런 출발점을 이렇게 명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라면 그 결론도 맞을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악질이라는 거예요. 리오넬 트릴링도 악질이에요. 리오넬 트릴링이 평생에 뭐 글을 엄청나게 많이 쓴 유대계 그 사상가, 문학평론 사상가인데 이 사람의 평생에 제일 중요한 명제가 뭐냐? 현대문명 속에서 바른 생활 아저씨는 위선적이 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반항적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희한하지만 상당히 맞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명제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바른 생활과 진정성. 이게 둘이 같이 갈 수 없다. 진정성이 있으면 사람이 빼딱해지고 냉소적이고 반항적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 현대 문명 자체가 인간을 무도덕한 개인으로 해체시켜버리니까 거기서 인생이 뭐야? 내가 뭐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마탱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 진정성을 오센티스트라 그러거든요. 오센티스틱. 우리가 그 사람 진정성 있어. 오센틱해. 그게 오센티스트예요. 그러면
아, 바른생활 아저씨. 야, 사람은 말이야 도덕 잘 지키고 말이야 그 규율이 있어야 되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sincerity라 그래요. sincere. 그래서 이 사람이 sincerity와 authenticity를 대립시키는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리오넬 트릴링이. 이거 제법 현실을 통찰한 얘기거든. 삶의 조건을. 그래놓고 결론을 막시즘 사회주의에 갖다가 끌어다 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럴듯하고 출발점에 상당한 통찰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빨갱이 피바다로 끌고 간다고. 악질이죠. 그 통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냐고요. 악질이죠. 그래서 악질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리오넬 트릴링이 뭐라 그랬냐. 1950년대 이 사상 지평에 대해서. 보수는 없다. 아예 다 죽어버렸고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간다. 조금이라도 지적이다. 인텔렉츄얼하다라 그러면 그건 다 좌파다. 이미. 그건 다 좌파가 된 거다. 먹물은 다 좌파다 이 소리예요. 그런 흉악한 지평 아래서 보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보수주의 정치 철학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밝히려고 필생을 다해서 어마무시한 심오한 작업을 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프랑스의 레이몽 아롱, 영국의 로저 스크로튼, 그리고 미국의 러셀 커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지켜왔다고요. 그런데 노동이 드디어 현대 문명의 인간 노동을 비천하게 만들어 오다가 지난 200년 동안 이게 그냥 퍽 하고 변곡점을 빡 찍은 게 80년대 초반이에요. PC가 나오면서. 인간 노동의 가장 마지막 비천한 형태는요. 공장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농지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제조업에 가서도 할 일이 없어. 그 인간을 서비스하는 노동이에요. 인간에 대한 서비스 노동이야. 근데 그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 같으면은 목소리 듣고 전화 이렇게 옮겨 꼽아주는 스위치보드 옮겨 꼽아주는 텔레폰 오퍼레이터, 전화 교환소. 그 노동 강도는요. 지금 그 아웃바운드 그 텔레마케터보다 훨씬 질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양순한 처녀들이 남한테 해코지 안 당하고 흉악한 꼴 안 당하고 근무하는 꽤 괜찮은 직종으로 꼽혔었어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빠릿빠릿하고 좀 머리 돌아가는 그러나 별로 돈이 없어서 야간 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 직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할 때까지 하급 관리직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평생 그 회사에서 정말 충성 바치면서 뼈골 빠지게 성실하게 일했을 때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한 건 뭐냐. 한 20종 안팎의 서류 양식에 정자체로 글 쓰는 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서류 양식 차면은 그거 검은 끈으로 묶어서 장부철에 묶어갖고 보관시키고 등딱지 하나 붙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매출 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처 원장 이래가지고. 인간 노동이 그랬었다고요. 그게 퍽 찍고 올라오기 시작한 게 80년대 초반이에요. 그 다음에 소통이 개인화되죠. 2010년경부터 우리 스마트폰 나오고 HTML5 나오고 이제 완전히 내 관점에서 보는 세상을 얘기하고 내 관점에서 보는 세상 스토리를 듣잖아요. 내 친구들 거를. 시장이 세계화됐죠. 1994년. 정확히 표현하면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그 다음에 석유가 안정화되죠. 그 이전에 이슬람 석유 권력의 횡포를 극복하죠. 2016년. 제가 이 얘기 자꾸 반복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한 너댓 가지가 딱 쟁여져 갖고 여기서 현대 문명의 변곡점을 찍고 다시 보수혁명 혹은 자유혁명을 위해서 튀어오른 거라고 이게. 지금 문팔육은 이걸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튀어오른 현상의 정치적 얼굴이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전쟁, 중국 자유화, 저거 뿌리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북한 최대 압박, 뿌리 저기 있는 거예요. 홍콩 지지하고 뿌리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럼 미중전쟁, 북한 최대 압박, 홍콩 지지 이건 아시아 자유혁명 아니에요. 이걸 상대로 문팔육이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근데 싸움을 벌였을 때 저건 추상적 추세, 눈에 안 보이는 추세를 상대로 싸움 보인 거고 실체적으로는 뭘 결국 한 거냐.
2,800명 검찰과 수만 명 법조계를 얼굴을 대패질로 깎아버린 거예요. 면을. 제가 살벌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수만 명 의료계 사람들을 얼굴을 딱 묶어놓고 그 대패질로 깎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쥐들이 한 짓이 어마무시한 짓을 한 거예요. 이제 힘 모아서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야 너희 권력 끝났어. 너희 권력 끝난 거야. 이제 자유혁명의 시대야 라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같이 선언합시다 그 말이에요.